일본 SNS 마비시킨 충격 고백. 한국 남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도쿄 엘리트 여성의 솔직한 비교 분석이 화제입니다. 일본 남자들은 각자 짐은 각자 들어요. 그런데 한국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 가방을 들어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항상 절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줘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려였습니다. 게시글 공개 하루 만에 리트윗 30만 건, 댓글 2만 개 돌파.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일본 남자들 반성해. 이게 진짜 로맨스구나. 반응이 폭주하며 일본 여성 10만 명이 한국행을 꿈꾸게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사키입니다. 올해 34살이고 도쿄에 있는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강제 휴직 상태거든요. 번아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일 중독자였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연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거나 BTS 얘기를 할 때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죠. 한류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같고 과장된 감정들, 현실과 동떨어진 로맨스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후배인 유리가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지 이야기할 때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드라마 보고 착각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석 달 전 제가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이 한계에 달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고 의사 선생님이 강제 휴직을 권했어요. 혼자서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본 내에서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했는데 문득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동료들이 너무 자주 얘기해서 무의식적으로 기억에 남았나 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스스로가 이상했어요. 평소 그렇게 한류를 싫어했는데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가까우니까 이틀 정도 조용히 쉬고 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는데 도쿄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산이 보이고 한강이 흘러가고 높은 빌딩들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명동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방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는데 거리가 정말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많고 음식 냄새가 나고 케이팝 음악이 들리고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한류 문화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번잡한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이 훨씬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온 김에 구경이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명동 거리를 걷다가 큰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백화점과 비슷해 보여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에어컨은 나올 테니까요. 백화점에서 1시간 정도 구경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화장품도 하나 사고 간단한 액세서리도 몇 개 샀습니다. 직원들이 일본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추천해 준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나루역에서 내렸는데 생각보다 한강이 넓고 아름다웠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고 친구들이 치킨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다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도쿄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렇게 넓은 강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서울의 야경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펴거나 급하게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우산도 없었고 주변에 비를 피할 만한 곳도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 있으면 흠뻑 젖을 것 같아서 어디든 뛰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위로 우산을 씌워줬어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어요. 그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비를 피할 곳까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어요. 가까운 카페까지 함께 뛰어갔습니다. 카페 처마 밑에 도착하니 그가 우산을 접으면서 웃었어요. 정말 갑자기 내리네요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영어였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일본어로 먼저 말했다가 영어로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일본어로 물었어요. 일본 분이신가요? 유창한 일본어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어를 잘한다니. 네,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대학 때 일본에서 2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있었거든요. 오사카에서 공부했어요. 정말요? 저는 도쿄에서 왔는데 오사카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특히 타코야키는 지금도 그리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태민입니다. 한국 이름이라 어려우시겠지만. 아니에요, 태민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미사키입니다. 미사키 씨 만나서 반가워요. 오사카에 있을 때 미사키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어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태민 씨가 물었어요. 혹시 저녁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와 저녁을 먹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태민 씨의 표정이 너무 순수하고 친절해 보여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태민 씨가 데려간 곳은 한강변 근처의 작은 갈비집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골목 안식당이었지만 현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에요. 관광지 음식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들이 먹는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리에 앉자 사장님이 태민 씨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태민아, 오랜만이네. 이분은 누구야? 그러더니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갈비가 나오자 태민 씨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불 조절부터 뒤집는 타이밍까지 정말 능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고기를 구워주는 게 기본이에요. 여자분은 편하게 앉아 계세요. 일본에서는 보통 각자 자신의 것을 처리하는데 이런 배려가 신기했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앞에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입이 작으니까 조금씩만 넣으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달콤하면서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민 씨가 계속 제 반찬을 챙겨주는 거였어요. 김치가 떨어지면 더 가져다 달라고 하고 물이 없으면 바로 따라주고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너무 맵지 않아요? 아니요, 맛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네요. 어떤 편견이 있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맵고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하고 깊은 맛이 있네요. 태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부산은 좀 더 달고 전라도는 간이 진하고 강원도는 담백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태민 씨는 건축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마케팅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잖아요. 식사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거센 비였습니다. 태민 씨가 말했어요. 비가 너무 세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며 천천히 쉬었다가 가라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비를 기다리면서 태민 씨가 물었어요. 미사키 씨는 혼자 여행을 자주 하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사실 여행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에? 번아웃이 와서 의사 선생님이 휴식을 권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쉬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미사키 씨 같은 분은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태민 씨가 제안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서울 구경 어떠세요? 혼자 다니시기엔 아쉬운 곳들이 많거든요.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서울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외국분과 함께 다니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태민 씨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혼자 돌아왔어요. 방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동에서 태민 씨와 만났어요. 어제와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태민 씨가 열심히 설명해줬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동네인데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다녀야 해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태민 씨가 제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준 거예요. 무겁지 않다고 했는데도 한국에서는 데이트할 때 남자가 여자 가방을 드는 게 당연하다며 웃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태민 씨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옥의 첨화선이나 기둥 배치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말해줬습니다. 사진을 찍어줄 때도 정말 세심했어요. 한옥을 배경으로 어떤 각도가 예쁠지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여러 장 찍어줬습니다. 점심은 인사동 전통차집에서 먹었어요. 한정식이 아니라 전통 떡과 차를 마시며 가벼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오미자차는 새콤달콤해서 외국분들이 좋아하세요. 떡도 팥이 들어간 것보다 단순한 맛이 나을 것 같아서 인절미로 골랐어요. 태민 씨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서 선택해준 거였죠. 오후에는 덕수궁과 정동길을 걸었어요. 고궁과 서양식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태민 씨가 설명해줬어요. 이 길은 근대 역사의 흔적이 많아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해줬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 위주로 말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청계천을 걸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개천이 흐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원래는 복개천이었는데 다시 복원한 거예요.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죠. 건축가로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프로젝트예요. 태민 씨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해가 지면서 청계천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사키 씨, 한국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것과 많이 다른가요? 정말 많이 달라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도시도 생각보다 세련됐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게 인상적이에요. 태민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미사키 씨와 함께 서울을 다니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특별해 보여요. 저녁은 명동 근처 일식당에서 먹었어요. 태민 씨가 제 입맛을 배려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음식만 드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가끔은 익숙한 맛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이 더 먹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태민 씨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태민 씨가 물었어요. 내일 오후 비행기시죠? 아쉽네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때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태민 씨와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태민 씨 생각이 났어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헤어질 때 태민 씨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일본 도착하면 연락주세요라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도쿄집에 도착하자마자 태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이틀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미사키 씨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푹 쉬세요. 그 후로 매일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어요. 태민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아침에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보내고 저녁에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라고 격려해줬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거든요. 특히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고요. 하지만 태민 씨의 메시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어? 한류 드라마 보고 환상 가졌다가 실망했지?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역시 별로였다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좋았어요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유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미사키 선배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만났나요? 그 순간 태민 씨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산을 씌워주던 모습, 고기를 잘라주던 모습, 제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친절한 분을 만났을 뿐이에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눈치가 빨랐어요. 미사키 선배, 지금 얼굴 완전 빨개졌는데요. 정말 그냥 친절한 분이에요? 혹시 연락은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 씨가 영상통화를 제안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데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태민 씨가 보고 싶었어요. 영상통화 전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화장도 다시 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화면 너머의 태민 씨를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서울에서 만났을 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 왜 이렇게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서울에서 만났을 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사키 씨,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태민 씨도 건강하시죠? 그렇게 시작된 영상통화는 2시간이나 계속됐어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대화했습니다. 태민 씨가 물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안 보세요? 일본에서 인기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태민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세요? 글쎄요. 생각보다 현실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태민 씨의 배려하는 모습들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걸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태민 씨와의 연락이 일상이 됐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털어놓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 태민 씨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주에 도쿄 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 건축 교류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언제요? 금요일에 도착해서 일요일에 돌아가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꼭 만나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한국 이야기를 할 때
예전처럼 시큰둥하지 않게 됐거든요.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게 됐어요. 유리가 말했어요. 미사키 선배,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한국 여행이 정말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요? 확실한 건 예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였어요. 태민 씨가 도쿄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건축 전시회가 일요일이라 하루 일찍 온 거였습니다. 우에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캐주얼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깔끔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우에노역 개찰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태민 씨가 나타났을 때 손을 흔들며 반갑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사키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태민 씨도 더 멋있어 보이세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우에노 공원이었어요. 벚꽃 시즌은 지났지만 푸른 나무들이 울창해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일본 공원은 정말 잘 관리되어 있네요.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태민 씨가 나무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말했어요. 조경 설계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점심은 아메요코 시장 근처의 소바집에서 먹었어요. 태민 씨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한국도 젓가락을 쓰지만 일본 젓가락은 좀 다르네요. 더 가늘고 끝이 뾰족해요. 저는 태민 씨에게 소바 먹는 법을 알려줬어요.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예의라고 면을 후루룩 빨아들이는 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사쿠사로 갔어요. 센소지 절 앞에서 태민 씨가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국의 절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네요. 색깔도 더 화려하고 장식도 세밀해요. 오마모리도 사고 오미쿠지도 뽑아봤어요. 태민 씨는 기룬이 나왔는데 저는 보통 운이 나왔습니다. 태민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 운을 나눠드릴게요. 미사키 씨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녁에는 스카이트리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야경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과는 또 다른 야경이네요. 태민 씨가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더라고요. 미사키 씨도 찍어도 될까요? 도쿄 야경과 함께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포즈를 취해줬어요. 태민 씨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예쁘게 찍어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민 씨의 건축 전시회 준비 과정, 제 회사 일상,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서요. 미사키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도쿄가 더 특별해 보여요. 저도 태민 씨와 함께 있으니까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때 태민 씨가 조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사키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미사키 씨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만났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먼저 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민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리, 문화의 차이, 그리고 제 성격까지. 저는 워커홀릭이었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거든요. 태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리든 문화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미사키 씨와는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어요. 그 밤 호텔까지 데려다 주면서 태민 씨가 말했어요. 내일 전시회 끝나고 시간 있으시면 함께 저녁 먹어요. 이번엔 제가 일본 음식 더 배워보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태민 씨의 전시회 성과를 축하하며 긴자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만났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태민 씨와 사귄 지 8달이 지났어요.
매월 한 번씩은 만나는 일정이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 씨가 특별한 초대를 했어요. 미사키 씨, 제 누나 결혼식에 함께 가실래요? 가족들이 미사키 씨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대구에서 열리는 결혼식이었어요. 태민 씨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태민 씨가 간절히 부탁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KTX로 대구에 도착하니 태민 씨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부모님, 누나 부부, 그리고 조카까지. 생각보다 큰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사키야, 드디어 만났구나. 태민이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궁금했어. 누나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야, 태민아. 정말 예쁜 여자친구 만났네. 미사키 씨, 우리 동생이 일본어 연습한다고 밤새도록 중얼거리는 거 아세요? 결혼식장에서 태민 씨가 저를 모든 친척들에게 소개해줬어요. 일본에서 온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모두들 신기해하며 반겨줬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 애가 그 일본 아가씨구나. 태민이가 매일 전화해서 자랑하던 애 말이지. 피로연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일본 생활은 어떤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 언제 결혼할 건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태민 씨가 말했어요. 가족들이 미사키 씨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가 미사키 씨 손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태민 씨의 어릴 때 추억이 담긴 곳들을 구경했어요. 다녔던 초등학교, 자주 놀던 공원, 가족끼리 자주 갔던 맛집까지. 여기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이 골목길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저 편의점에서 군것질 사 먹고 태민 씨의 과거를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지금의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다른 활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사키야, 우리 태민이가 어떻게 생각해? 결혼 생각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태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결혼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국제 결혼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석 달 후 태민 씨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미사키 씨, 갑자기 도쿄 출장이 생겼어요. 오다이바에 새로 생긴 건축 전시관에서 급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전시되는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가요. 시간 되시면 전시 보러 같이 갈까요? 제 작품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태민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이틀 후 오다이바 전시관에서 만났는데 태민 씨가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어요.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긴장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전시를 다 보고 나서 해변으로 나왔는데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태민 씨가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민 씨, 괜찮아요? 뭔가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사키 씨,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바다의 석양이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태민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사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처음 한강에서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미사키 씨가 한국 사람인 저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저도 태민 씨 가족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태민 씨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결혼해요. 그 순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 씨가 미리 부탁해둔 사진작가가 이 순간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관심도 없었던 제가 이렇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바쁜 시간이 시작됐어요. 일본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했어요. 특히 유리는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 며칠 동안 우울해했습니다.
미사키 선배 없으면 누가 저 챙겨줘요? 한국 가서도 연락 자주 해요. 부장님도 우리 회사 최고 워커홀릭이 사랑 때문에 떠나다니. 한국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며 서운해하셨어요. 신혼집은 서울 성동구에 마련했어요. 태민 씨 직장에서 가깝고 한양대 근처라 젊은 분위기가 좋은 동네였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태민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고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특히 아래층 할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일본 아가씨구나. 한국 생활 어떠니? 힘들면 언제든 말해. 김치도 직접 담가서 나눠주시고 한국 요리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일본어 강사 자리도 경쟁이 치열했고 한국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강남에 있는 일본 관광객 전문 여행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일본어가 가능하고 한국 생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딱 맞았던 거예요. 일본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울 투어 가이드를 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놀라움을 다른 일본인들도 경험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특히 저처럼 한류에 관심 없던 중년 여성분들이 한국의 매력에 빠져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어요. 반년 후 제 이야기가 일본의 한 여성 잡지에 실렸어요. 기자가 여행사를 취재하러 왔다가 저의 독특한 경력에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워커홀릭에서 한국 아내로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일과 편견에 매몰되어 살던 제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찾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의 일본 여성들로부터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일만 하며 살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국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 가능할 것 같아요. 편견 없이 살아보고 싶어요. 1년 후에는 여행사에서 승진해서 일본 관광상품 기획팀장이 됐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인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한국 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류 팬이 아닌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북촌 한옥 체험, 전통시장 투어, 한국 가정식 요리 클래스 같은 것들이었죠. 태민 씨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한일 공동건축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건축가가 많지 않아서 귀한 인재가 된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제 작은 한일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종종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요. 대구 시댁과 도쿄 친정을 번갈아 가면서요. 양쪽 부모님들이 서로를 정말 좋아하셔서 이제는 가족끼리 단체 여행도 다녀왔어요. 지난달에는 제주도로 양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언어는 잘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태민 씨가 항상 반갑게 맞아줘요. 오늘 어땠어? 일본 손님들이 많이 왔어? 네, 오늘은 벚꽃 투어 단체가 와서 정말 바빴어요. 다들 한국에 반해서 가시더라고요. 나도 미사키 덕분에 일본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런 소소한 일상 대화가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끔 2년 전을 떠올려 봐요. 일만 하며 외롭게 살던 그때의 저를요. 번아웃으로 억지로 떠났던 서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다니.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앗아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열린 마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오늘도 태민 씨가 퇴근길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 가는 길에 미사키가 좋아하는 딸기 사갈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여전히 신기해요.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요. 지금의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류 안티였던 사토 미사키에서 한국에서 새 인생을 찾은 이미사키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알게 해준 한국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사토 미사키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깨고 찾은 진정한 행복, 번아웃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극적 반전이 여러분께도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